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가 AI 인퍼런스 칩 마하1입니다. 마하1. 세계 AI 반도체 1위 엔비디아의 아성을 깰 수 있을지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최근에 서버용 AI GPU를 발표를 해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죠. 이 그림에서 보면 B200이라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GPU를 발표를 하면서 AI 연구자들의 기대감을 아주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업을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가 바로 마하1입니다. 마하1. AI 인퍼런스 칩, 그러니까 AI 추론 작업을 위한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24년에 칩 양산을 시작해서 내년에 시스템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의 아성을 깰 만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1 칩의 가장 큰 가치는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말 그대로 아주 가볍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선 AI 추론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엔비디아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AI의 과정은 크게 훈련, 트레이닝과 추론, 인퍼런스로 나뉩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엄청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머신러닝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떤 자료를 탁 내보이면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기기가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고양일까 강아지일까 이렇게 추론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고양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에서 훨씬 더 추론이 정확해지려면 근거들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AI에 필요한 데이터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AI 장치가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장치가 감당을 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연산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GPU라는 연산 장치 그리고 옆에 있는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는 건데 메모리에서 GPU로 전달되는 데이터 그리고 GPU에서 연산하는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과부하도 걸리고 또 어떨 때는 여기에서 병목 현상 메모리에서 GPU로 이동을 하는 터널에서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연산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연산 속도를 올릴 것인가 메모리와 GPU 사이의 이동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단순히 터널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GPU 말고 NPU라는 장치를 마하1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하1 칩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블록이 있겠지만 아주 핵심 코어는 NPU 그러니까 Neural Processing Unit의 줄임말이죠. 사람의 신경망을 흉내낸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경량화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한글로 양자화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패딩 압축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옷이 있으면 비닐에 넣어서 청소기 같은 걸로 쭉 빨아들인 다음에 부피를 정말 조그맣게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메모리에서 연산 장치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제한된 통로 수에서도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전력을 쓰더라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전력 효율성도 훨씬 좋아지고 연산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압축을 시키는가? AI 연산 과정을 보면 로 데이터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정보에 훨씬 더 가중치를 두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가중치일수록 훨씬 더 덩치가 커다랗다는 거죠. 근데 덩치가 크면 클수록 메모리에서 NPU로 건너가는데 훨씬 더 힘이 들어서 압축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일 수 있는 영역들을 보면 웨이트의 영역 그리고 활성화, 액티베이션의 영역을 덩치를 압축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 업계에서 이 활성화 부분의 부피를 줄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 부분만 덩치를 압축시키는 그런 작업을 삼성전자가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량화 방법은 프루닝입니다. 이것도 압축을 시키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프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가지를 친다, 불필요한 나뭇가지들을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데이터에서 어떤 것을 가지를 쳐가지고 경량화를 시킨다는 건가? NPU가 있고 바로 옆에 연산을 돕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프루닝이 뭐냐면 NPU로 건너갈 때 불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연산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아예 소거해버리는 방법을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연산에 필요한 어떤 가공하는 변수들이 아까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라미터도 꾸러미 형태로 MPU로 건너가서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꾸러미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꾸러미당 10개의 매개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떤 MPU에서 연산의 파라미터가 필요해 얘기가 떨어졌을 때 어떤 거는 5개, 어떤 거는 3개, 어떤 거는 1개만 남기고 MPU로 보냈다고 칩시다. MPU도 GPU와 같이 병렬 연산으로 동시다발적인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 꾸러미들이 각각의 계산 유닛으로 가서 계산을 한다고 치는데 문제는 동시에 연산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 파라미터 수가 가장 적은 세 번째 계산 장치가 가장 먼저 계산이 끝날 거고 두 번째는 이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게 순서대로 끝나겠죠. 그래도 5개의 파라미터를 연산해야 하는 이 친구를 연산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균형한 구조를 어떻게 맞춰야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암호화라는 기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가 영어로 엔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소거를 해서 여기는 하나가 남았고 여기는 3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남았고 여기는 2개가 남았지만 암호화 작업을 거쳐서 3개의 일정한 파라미터가 남게끔 조정을 한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으로 프로닝이 된 셈이고 연산의 속도는 다 비슷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연산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량화를 하고 나서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걸까? 제일 중요한 전력입니다. 전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엔비디아가 B200을 발표하면서 AI 연산을 GPU뿐만 아니라 CPU도 AI 연산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CPU를 보조하는 메모리가 LPDDR이라는 메모리입니다. LPDDR은 주로 쓰이는 곳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IT 기기에 주로 쓰였던 D램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고 또 엄청난 양을 연산을 해내야 하는 AI 서버에 LPDDR D램이 왜 들어간 걸까? 바로 전력입니다. 여기서 LP는 로우 파워입니다. 그만큼 다른 HBM이라든지 범용 서버에 쓰였던 DDR D램보다 전력이 훨씬 더 적게 드는 D램이라는 거죠. 로우 파워를 쓰는 이유가 심지어는 한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의 한 개의 원자력 발전소만큼 큰 전력이 들어간다고 할 만큼 AI 연구자들의 고시덩이인데 삼성전자가 마하1에도 LPDDR D램을 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주로 서버용 GPU나 AI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HBM이라는 메모리를 AI칩 바로 옆에 두게 되죠. 왜냐하면 이 HBM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통로수가 다른 D램에 비해서 몇 배씩이나 많고 1024개죠. 거기다가 AI칩 바로 옆에서 큰 용량으로 NPU나 GPU의 연산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보다 훨씬 전력을 덜 먹는 LPDDR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량화, 데이터를 압축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LPDDR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칩의 통로수가 6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HBM이 가지고 있는 1024개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임에도 압축을 너무나도 잘 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하고 용량도 훨씬 HBM보다 적지만 AI칩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연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LPDDR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저전력을 AI칩에도 탑재를 하면서 저전력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마하1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2024년 생산 시작해서 2025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부터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하1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마하1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엄청난 물량을 올해 말에 공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샘 얼트만 오픈 AI CEO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이런 세계적인 빅테크의 CEO들도 방한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개발 중인 AI 추론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칩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협의를 했을 것이다. 이런 루머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성능으로 세계 AI 반도체 1위 엔비디아의 아성을 깰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과에도 기대해주세요.